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장중의 체감만큼은 굉장히 차가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조정이 급등 후에 나오는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느 때 나오는 통계적 이런 약세에 대한 어떤 구간과는 조금 느낌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런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을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 약세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7월은 통계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거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8월이 통계적으로 나쁜데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제법 큰 조정이 나오겠는데,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장중에 수습을 했고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코로나 관련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 시점에서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폭락을 한 것처럼 요때도 약간 그런 어떤 학습에 의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 그리고 환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충격을 받았고, 오늘 투자 심리가 취약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확실하게 엇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나은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코스닥은 그나마 올라서 내렸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사실 900선대에 있었던 데랑 비교하면 지수 자체는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이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체감은, 지수가 1000이 넘어갔지만 체감은 별로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이 늘면서 뭔가 꾸준히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 이게 코스닥은 그래서 또 외국인 매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빠르게 조정을 수습을 할 수도 있는데, 조정을 빠르게 수습하면 이전에 조정받고 빠르게 회복했던 이런 과정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고, 달러 인덱스가 90대, 뭐 이것 자체는 양호합니다. 100을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1 환율을 보면 다시 원화 약세가 좀 진정이 되고, 원화 강세가 진정이 되고 약세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은 환율 노름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데, 적어도 외국인 비중이 큰 대형주들은 그렇습니다. 환율과 연계해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이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지수가 올랐고, 그리고 원화 약세가 이루어진 이 시기에 또 지수가 내리지 않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없네. 2007년도에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유안타 증권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현상, 환율과 역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지수가 원화 약세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율을 참고했을 때 뭔가 지금은 이상 현상이다, 아주 강력한 상태거나 아니면 반응이 아직 안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강력한 상태라 하더라도 지수가 오를 만한 부분은 제한이 되는 반면에, 아직까지 뭔가 반응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뒤늦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뭐 내일 아니 월요일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조심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8월에 또 통계적 약세가 있으니까 7월, 8월 뭐 불과 그래봤자 거래일로만 따지면 10, 15 그리고 보통 8월 중순이 정점이니까 한 30일? 거래일로 따지면 한 30일 정도 몸을 사리면 그 뒤로는 또 뭐 아니면 그 사이에도 어떤 확실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8월 중순까지는 조심한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제 계좌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한창 좋을 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이 잔고가 빠진 상태인데 물론 뭐 그 좋은 자리에서 제가 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근데 기분만은 나쁜 건 분명합니다. 기분은 좋지가 않은데. 네, 그러면 오늘 의외의 선방을 보인 종목이 이온 컴포텍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시장 영향에서 그렇고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뭐 하나만 보고 간다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가격을 가까이 줬으니까 결국은 이런 걸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다. 비싸게 사면 어떻게든 낭패를 본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사실 때 쫓아가지 마시고 예, 좋은 가격에 사시는 쪽으로 이런 실제 사례들을 한 번씩 접하면 훨씬 더 어떤 변화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비싸게 사면 안 돼. 이거랑 제노레이 때 역시 비싸게 이럴 때 사면 안 좋구나. 물론 나중에 되면 다시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을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싸게 굴고 쌀 때만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 사례로 증명이 돼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온 컴포텍이 선방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온 컴포텍이 뭐 딱히 선방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밀렸다면 7,500까지 밀렸다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발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말아 올린 건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이틀 전의 흐름도 그랬지만 의외의 에너지가 있네? 그렇다 해도 또 의외의 에너지가 있다 해도 이것만 갖고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선방했던 부분은 어쨌든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컴포텍이 뭔가 모르지만 숨겨진 어떤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영신금속은 많이 빠졌는데 장중 한때 이제 시가총액이 500대로 갔습니다. 지금 500대 중에서 멀쩡한 종목 찾아보면 진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아니 여기서 이만큼 오르지 않았느냐. 이 정도 안 오른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게 뭐 제가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더 샀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표현하자면 지금 자금이 짜치는 상태라서 투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에는 요게 거의 전부인데 대형주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타로 제가 하는 거라든지 단타로 하는 건 정말 개떡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또 괜히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따라 사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않는 그 일부 자금들을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 이제 뭐 재개발 투자 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이 시장이 내리더라도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없는데 이런 거를 대응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 왜냐면 뭐 영신금속만 한 어떤 컨디션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600억대밖에 안 되는 600억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이 잘 없으니까
뭐 굳이 뭐 멀리서 찾고 새로운 종목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간이 명간이고 잘 아는 종목이 좋은 거고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뭐 유스홀딩스는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돈 나오면 더 사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살 여력이 없고, NHN복스도 뭐, 그 전에 오른 게 있었으니까,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요 상태에서 이런 시장 흐름을 얻어맞았다면, 굉장히 나빴을 텐데, 그래도 그 전에 올라줬다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이게 타이밍이 맞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미리 올랐던 부분이. 그리고 미리 올랐던 부분과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때 활발한 거래량과 비교하면 굉장히 거래량이 적은데, 이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결국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갖고 매매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물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이 거래가 누적이 되고 있는 가격대,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10,000원대 위에 이렇게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는 이제 주가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그럼 누군가 사기만 하면 사실 10,000원까지 금방 간다는 얘기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고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 왜 관심을 갖냐면, 뭐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사긴 그렇고,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만약에 제가 돈이 있으면 샀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2,900원 왔으면 한번 사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럼 왜 이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보면, 요 기타 법인 보시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거 뭐, 뭔가 이거 있는 건데, 기타 법인이 왜 저렇게 사느냐. 분명히 그러면 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주주 쪽이나 2대 주주 쪽이나 1대 주주, 2대 주주 해가지고 요 관계된 회사들이 뭔가 사고 있지 않을까. 기타 법인. 예. 물론 뭐 또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연결된 회사들은 공시를 내야 되니까, 만약에 공시를 안 내고 이렇게 사면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지만 뭔가 협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사들이지 않나. 그게 이게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10% 가까이 샀는데, 지분을. 그런데도 공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 법인들이, 관계없는 법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경영권 분쟁 한번 세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들어가자니 조금, 뭐 옛날 가격 생각하면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네 이거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네? 근데 뭐 넥스턴 바이오 지분 가치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 뭐 요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엔터주들이 최근에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는 또 유상증자하고 이러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또 성공시키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교차를 하는데 결국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이거 뭐 후행적으로 밖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기타 법인이 샀네? 사면서 올라갔네 이거니까. 그럼 얘들이 오늘 산 거 보니까 더 살 것 같은데 해서 조금 마음이 가는 상태긴 한데, 아직 뭐 결정은 못했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별도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작을 못했는데 주말에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장이 나와야 이제, 이 시장 앞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그래서 이 오만함이 없어져야 시장 무서운 줄 알고, 시장 무서운 줄 알면 무리를 안 하고, 무리 안 하다 보면 크게 잃을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시장이 순응하다 보면 시장 좋을 때 수익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예, 꼭 잘 지키다가 한번 이번에는 안 지켜야지 하면 꼭 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계속 지키시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얼라인드, 예, 예, 예.
예. 예, 숫자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보유 중인 투자자들이 불안할 게 없으니까. 왜? 이익 많이 나는데 뭐 지수가 떨어져도 이익이 많이 나는데 뭐. 그렇게 동요가 없으니까 확실히 동조화 흐름이 덜합니다. 네. 녹화를 해놓고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좀 늦게 올려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뭐 다행입니다. 어제 같은 장세가 오늘 같은 장세가 뭐 그냥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면 떨어지니까 뭐 사서 조금만 기다리면 마이너스 30%돼 있고 이러니까 진짜 좀 별로였는데 요즘은 진짜 할만합니다. 요즘 같으면. 네, C랩. 네. 예, 어제 오늘이 확실히 좀 조정 같은 조정이다.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살만한 종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좋다. 그리고 7, 8월 만약에 계속 시장이 나쁘면 제가 이제 투자한 게 9월 달에 나오는데 돈 나올 때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런 거. 예. 네. 오늘 같은 장세는 마음 비우고 있다 보면 되는데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뭔가 어쩌다가 한번 생각 잘못해버리면 그냥 매도하게 됩니다. 손절 같이 투매를 해버리게 됩니다. 쭉쭉쭉 빠지는 거 보고 호가창 보고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위에 물량 쌓여 있는 거 보고 이걸 어떻게 먹고 올라가 이러다 보면 이거 그냥 일단 팔고 뭐 나중에 이런 짧은 생각이 들 때 계속 장을 보고 있으면 그거 실천을 해버립니다. 실천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차 싶지만 뭐 판 거보다 올라왔을 때 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종목들이 날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짧은 판단 한 번의 잘못. 근데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안 팔고 있어야지 하고 팔아야지. 요 두 개가 싸우게 되는데 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보유가 이긴다 해도 101번째 고민할 때 매도해야지. 이거 한 번만 이기면 이게 실행을 해버리니까 100번 참은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 비우고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시장 안 보고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나중에 보면 조금 살아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올 게 오는데 생각보다 또 해외 증시도 양호하고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지만 8월까지 또 안심할 수 없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는 조금 몸을 사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금속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가격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뭐 테슬라 납품 본격화되고 현대모비스 납품 본격화되고 이러려면 한 2년이 걸리니까 한 2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7, 8월 연달아서 이러면 참 나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느끼시는 것만 해도 예, 굉장히 많이 발전하신 거고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종목에서 믿음을 갖고 잘 버티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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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댓글 확인은 끝났고 종목 C 네. 제노레이 사신 아까 제가 안 따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기다려서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면 예, 아주 좋습니다. 종목이 어디 갔지?
C랩. 예. 네, C랩 단기 상승폭이 조금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시다니까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터졌네? 매집형이네? 그리고 이 매집했던 가격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솟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가격대 안에서 누군가 팔려고 했던 누군가는 지금 다 팔았다라는 얘기일 거고,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오버슈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종목이 이제 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횡보를 하고 2차 상승이 나오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매집을 거의 다 끝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이 매집이 되면서 다시 3차 상승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과정에서도 시가총액이 2,200억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런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가치 측면에서 보면 매출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가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요 C랩의 최대 주주고 경영자라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 있을 때 한번 유상증자 같은 거 때려서 자금을 보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그런 욕구가 커질 거니까, 이게 지금 신고가니까 지금 매도할 만한 부분이 없고 모든 주주들이 현재 크게 수익 중일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쉬운데, 이 올라가는 이 오버슈팅을 잡는 거는 피보나치 이 수평 조정대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보면 일단 168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261.8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어서 261.8 자리에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9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시세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지표를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식 공부에 피보나치 활용 매매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대략적인 고점, 그리고 그 피보나치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5일선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면 정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수익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또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상장 초기 가격대를 회복을 합니다. 보통 상장 초기 가격 회복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빨리 왔습니다. 이게 빨리 왔고 상장 초기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대응은 요때 팔고 이쯤 사가지고 요때까지 갖고 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지나고 난 그림 보고 아는 거지, 그거 외에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올라서 시총이 이제 6조대로 올라서면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네, 그리고 카카오가 요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게임주의 어떤 특성, 그리고 성장주라는 점, 이걸 고려하면 최대 4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최대 4조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조 3천억,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근데 상장 초기에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카카오뱅크의 흥행을 위해서 어떤 고육책을 쓰는 게 아닐까,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게임주 어떤 분위기도 좋은 상태고 하니까, 그리고 이 카카오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른 상태고, 그럼 카카오뱅크도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총액 덩어리가 큰 회사들이 한 4개 정도 상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취약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네이버가 라인에 아주 획기적인 기능 같은 걸 추가해서 유행을 타 버리면 카카오톡을 안 쓰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기반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 어떤 회사도 이렇게까지 취약한 기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가총액에.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카카오뱅크 상장까지 이 시세를 낼 수 있을 거고 그 뒤에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많다. 예,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상장하면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수혜주인데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이 대체로 다 저평가 상태인데 한국금융지주는 요 3, 4월 달에 이렇게 오르면서 어느 정도 저평가를 해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카카오뱅크 상장의 어떤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카카오랑 한국금융지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양사의 지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카카오는 지금 시총이 71조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5조 원대입니다. 근데 상장 수혜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야, 이게 과연 정확한 시장 반응인가? 물론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믿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카카오의 자산 대부분이 뻥튀기 된 어떤 지분 가치라든지 자회사 그리고 이 근거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부분. 물론 카카오톡을 안 쓰면 생활이 안 되는데 뭐 요거만큼 강한 기반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다음 카페가 이거 없으면 진짜 생활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예, 네이버 지식인으로 넘어갔고 네이버 카페까지 이제 등장을 했고 네이톤이 한창 대세였는데 어느 순간 네이톤이 없어지고 뭐 이런 수순을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영원할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예, 어떤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수혜를 논한다면 한국금융지주가 낫지 않을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국금융지주가 나을 거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뱅크 상장 보고 이걸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굳이 하자면 카카오는 그 상장 수혜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후유증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단기간에 좋을지 모르지만 한국금융지주는 다른 걸로도 탈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어 있어서 여기서 쭉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상태긴 한데 삼성전자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 이대로 가다가 삼성전자가 배당주가 되는 게 아닐까. 뭐 하반기에는 이제 15조 대 해서 올해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건데 5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난다 해서 그래서 주주 환원으로 이걸 돌린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요걸 절반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나올 겁니다. 잘하면 아주 후하게 배당을 하면 그러면 5% 배당주로서 삼성전자의 매력은 있지만 매출이 안 늘어나네? 스마트폰에서 애플에 밀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성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배당주로 주저앉을 수 있고 그럼 배당주로서 5% 배당을 한다 해도 현재 주가를 지킬 뿐 주가 상승을 가져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이제 점점 삼성전자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주가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내리면 사고 이런 단기 대응을 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얻어 터져서 못 올라가고 내릴 때는 또 같이 투매해서 따라 내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호가창 관리 없이 그냥 막 대응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더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주식을 살 때 팔 때 굉장히 어떤 영향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이 변동성이 커지면 해지를 해야 될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부정적인 요인이 개입을 할 것이고, 요런 걸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조금 주가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몰려 가지고 확 뜨는 거 말고 평소에 이렇게 평탄하게 흐를 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는 독이 될 수 있다. 이걸 삼성전자가 잘 보여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